안녕하세요. 오늘은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죄책감이란 마음은 내가 죄인이야, 다 내 잘못이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강요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내가 과거에 한 행위에서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감정이고요. 이 죄책감은 후회와 수치심을 동반하기도 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파괴적인 마음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앞의 말처럼 스스로 강요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생겨요. 즉, 개개인 모두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 정우열 선생님은 진짜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을 하고 죄책감을 갖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마음이 힘들면 자기 탓을 하게 된다고 해요. 평소에는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힘들면 그 능력이 떨어져서 공격성이 올라온다고요. 그 공격성이 나를 향하는 게 내 탓이고 자책, 죄책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내가 많이 힘든 게 없는지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이가 신이 나서 너무 흥분해서 뛰다가 넘어지면 아이를 보고 있던 엄마는 속이 상하죠. 그렇다고 아이에게 "그 봐, 조심하랬지" 하면서 혼낸다면 아이에게는 넘어져서 아픈 것과 함께 엄마의 비난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는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때는 우선 아이를 꼭 안아주고 많이 아프지는 않은지, 많이 놀라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먼저일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헤이는 나를 치유하는 생각이라는 책에서 어린 시절의 어른들은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줌으로써 필요한 행동을 가르치려 했다고 해요. 그런 행동하면 큰일 나.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혼나. 하지 마. 이런 말들이요. 그리고 종교도 사람들에게 규율을 지키게 하려고 죄책감을 이용했다고 해요. 악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면 지옥에서 불에 타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고요. 예를 들어 요즘 아랫배가 많이 나와서 한동안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과 술을 마시지 말라고 배운 기독교인이 술을 마신 후에 느끼는 죄책감은 다를 거예요. 한 사람은 자신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스스로에게 미안한 정도의 죄책감일 수 있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신을 배신한 큰 죄를 짓는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요.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종교에 심취해 있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또 선과 악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면 나쁜 건가요? 상황과 시대, 지역, 종교, 문화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죠. 이순신 장군의 승리한 전투는 우리 민족에게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만큼 일본군을 많이 죽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나라는 지금도 많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상대적인 선과 악만 있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서 적당하다, 아니다 라고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길에서 울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만 가족이 울고 있으면 내 가슴도 찢어지죠. 그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행복이자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불행한 건 내가 불행한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런 죄책감은 어쩌면 과도하고 과장된 비현실적인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딸 부잣집에 또 딸이 태어난 경우 아이는 자라면서 네가 아들이길 바랐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깨닫고 있지 못해도 자신이 남자가 아닌 것에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차로 데리러 오겠다고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나를 태우고서는 차가 막힌다고 투덜대면 내가 차를 막히게 한 것도 아니지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헤어졌지만 그 후 상대방이 엄청난 슬픔에 빠져 삶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갖는 비합리적인 죄책감은 수치심과 더 비슷하다고 해요. 나의 수치심에게 라는 책에는 죄책감은 자신의 행동과 관련이 있고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 전체에 관련된다고 해요. 우리는 자신의 기분과 행동은 100%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과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양심의 가책, 후회, 비슷한 류의 단어들이 있어요. 저는 이 의미가 조금 헷갈려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죄책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 양심의 가책에서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고, 가책은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어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저는 이 뉘우침이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것까지를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뉘우침이라는 단어도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뉘우침은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가책을 느끼는 일 또는 그런 마음. 반성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봄.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한 거 후회해? 반성했어? 네 잘못을 뉘우쳤니? 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이 단어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불편한 느낌을 느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자주 느끼는 죄책감 중 하나는 식욕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식단 조절 좀 해야겠다고 결심하고서는 요리하고 있는 시간을 못 참고 그 사이에 과자를 허겁지겁 먹을 때, 먹으면서도 그리고 먹고 나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불편한 감정은 나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고 나서 죄책감을 갖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괜찮아졌다가 또 반복돼요.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란 뜻이겠죠? 계속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또 먹었어? 그걸 못 참냐? 진짜 돼지인가? 만약 꼭 필요한 무언가를 놓고 집을 나섰다면, 나 진짜 한심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정신이야? 내가 하는 짓이라곤 늘 이렇지 뭐. 이런 비난들이요. 흔히 스스로 하고 있는 비난이지만 내가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굴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런 채찍질이 나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이스 A가 어른들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줌으로써 필요한 행동을 가르치려 했다고 한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렇게 배우고 자란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누군가는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맴돌기도 해요. 그 부정적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죄책감에서 자기 비난, 그리고 더 반복되면 자기 파괴적인 말과 행동까지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내 속에서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에 익숙해져 지내고 있는 겁니다. 상담심리사 읍단님께서는 자기 비난, 자기 혐오는 열등하고 못난 나를 진짜 나와 분리시키고 우월한 내가 되어 못난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거라고 해요. 그렇게 미묘하게 자기를 분리시켜서 못난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자기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기 혐오는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월한 나를 만들어서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자아 성찰이라는 건 나쁘지 않은데, 자기 실수나 못난 것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자아 성찰이나 반성을 넘어서 자책, 자학, 죄책감이 된다고 해요.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자기 탓을 하며 자학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고 나를 불행하게 할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자기 비난은 마음속으로 나는 돼지다, 혹은 나는 한심하다 라고 나 스스로를 강렬하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강력한 자기 한계 설정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변화하는 것은 뇌의 신경세포 연결을 바꾸는 과정이므로 불편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이해하고 스스로를 달래가며 꾸준히 노력해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죄책감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 그 죄책감을 붙들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죄책감만 갖는 것은 내가 더 성장하는 것을 막는데 왜 우리는 죄책감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심지어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기도 할까요?
플레이아님은 과거의 일에 계속해서 죄책감과 후회를 갖는 것은 지금의 나를 거부하고 과거의 그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죄책감을 놓아버리면 다시 예전에 나의 나쁜 행동을 할까봐 두려운 것이고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해요. 또 내가 사랑받고 행복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심판하고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거나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미리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고 나 자신을 하찮게 대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덜 공격할 거라는 계산, 방어 기제가 발동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죄책감이란 것이 잘못된 행위를 자책하는 마음 같지만 실은 나쁜 사람이고 싶지 않은 몸부림 같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나쁜 사람은 오히려 후회나 죄책감을 갖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플레이아님은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 자체로 이미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책감, 후회, 뉘우침을 갖는 건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해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나는 그때와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환기시키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 있던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이제는 미안함과 죄의식 대신 성장할 기회를 주었던 것에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의 헌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일 거라고 합니다. 내 감정을 읽는 시간이라는 책에는 죄책감에는 내가 무엇을 못했다, 잘못했다, 잘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다양한 욕구가 들어있다고 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책감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층층이 쌓인 욕구를 알아차리고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욕구를 알아차린다는 말은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법륜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은 본래 평균 이상의 고귀한 사람인데 평균 이하 수준의 행동을 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죄책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평균 이하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남들한테 미안해서 더 챙겨줘야지,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보다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챙기라고 합니다. 유럽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상담심리가라는 일자 샌드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당신에게 라는 책에서 상황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수록 책임감과 죄책감은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양심의 가책이 다른 감정들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많은 것들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순간부터 무수한 감정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한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해요. 예전에 유퀴즈에 나왔던 아이유님의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16세부터 데뷔해서 30대가 된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 많은 일과 감정들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이유는 20대 초반 엄청난 성과와 실력에도 자기 혐오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25을 기점으로 조금 변했다고 하는데요. 팔레트란 노래에 이제 나를 조금 알 것 같다는 가사는 자기 스스로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더 실망할 것도 더 놀랍고 새로울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게 되고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이제 나랑 친하게 지낼래.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숨어있던 감정을 느껴주고 그 자리부터 다시 내가 생각하는 더 고귀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 조금 더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미워하고 인정하기 힘드신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스스로를 용서할 용기를 갖고 계신가요? 오늘은 평소에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나의 죄책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런 나를 인정하고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